쉐어렛. 자, 수열의 극한 실전입니다. 수열의 극한은 무한급수까지 했지만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용이 많지 않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문제도 대부분 활용 문제들이 나옵니다. 활용 문제들이 나오는데 자주 나오는 유형 몇 가지 기억하고 갑시다. 자, 소수 부분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문제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문제 1번에 보면은 리미트 9n 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의 소수 부분이 an일 때 리미트 n 곱하기 an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 수열의 극한 문제 볼 때 요구사항을 먼저 보세요. 항상. 그럼 여기에 an이 있단 말이야. 이 an을 처리하는 방법은 조건에 따라서 식으로 바꿀 수 있으면 식으로 바꾸고 아니면은 지지난 수업에 했던 대로 an에 대한 특별한 조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딱 봤는데 요 놈의 소수 부분, 요게 자주 나오는 조건이거든요. 식으로 바꿀 수 있는 조건입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은 이런 느낌이죠. 봐요. 루트 7의 정수 부분을 찾으시오. 혹은 루트 7의 소수 부분을 찾으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루트 7을 보지 말고 그 근처에 중요한 숫자를 보라는 거죠. 루트 4나 루트 9를 먼저 보면은 얘가 3이고 얘가 2고 얘가 3이잖아요. 그럼 이놈은 그 사이의 숫자니까 아마도 2점 얼마 이겠다 해서 정수 부분은 2라고 바로 이렇게 찾아 쓰면 되고 소수 부분은 어떻게 해요? 이 0점 얼마 부분을 뭐라고 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한다? 식으로 씁니다. 식으로. 루트 7에서 2를 뺀 거다. 이게 소수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수 부분은 그 놈 빼기 정수 부분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건데 이걸 문자로 만들 수도 있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루트 n 제곱 플러스 n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찾으려면은 이놈은 아무리 봐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연속된 정수를 식으로 나타내 보면은 n-1이 있고 그 다음 숫자는 누구? n이고 그 다음 숫자는 n 플러스 1이에요. 얘들을 루트 안에 넣어보자 이거죠. 이걸 같은 놈을 루트 안에 넣으면은 루트 n 제곱 빼기 2n 플러스 1이고 이거는 뭐야? 루트 n 제곱이 될 거고 이거는 뭐야? 루트 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n 제곱보다는 더 있죠? n 제곱 2n보다는 더 작죠? 그러니까 얘의 정수 부분이 누구야? 정수 부분이 n이겠구나를 알게 되고 이놈의 소수 부분 그러면 이놈에서 뭘 빼면 된다? n을 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는 게 아니고 연속된 정수들을 루트 안에 넣어보면 이런 놈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은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은 얘는 3n 제곱으로 시작되니까 9n 제곱으로 시작되니까 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3n을 기준으로 3n하고 3n-1하고 3n 플러스 1 같은 걸 조사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n이 루트 안에 넣으면은 9n 제곱이니까 이놈은 이거보다는 크네. 그런데 얘는 루트 9n 제곱 플러스 2, 3은 6n 플러스 1이니까 얘보다는 작네. 그러니까 요 놈은 3n과 3n 플러스 1 사이고 정수 부분이 얼마다? 3n이다. 그럼 소수 부분 an은 루트 9n 제곱 플러스 1 빼기 3n이라고 쓰면 되겠구나. 이걸 알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거의 해결이 된 거죠. 어떻게 해결이 되는데요? 얘를 풀으라고요. 얘를 푸는 겁니다. 리미트 n 곱하기 an 부분에 루트 9n 제곱 플러스 1 빼기 3n 이렇게 바꾸면은 우리가 기본 문제에서 봤던 겁니다. 어떻게? 루트 빼기 루트 형태죠. 유리화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시 기본 문제 푸는 기분으로 n으로 들어가고 유리화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1 그리고 루트 얼마? 루트 1이죠. 쏘리 죄송합니다.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1 남고 밑에는 플러스 3n 그리고 9n 제곱 플러스 1. n이 위쪽에 곱해지니까 리미트 n 더하기 3n 그리고 루트 9n 제곱 플러스 1이고 이제는 최고차감만 따지면 되죠. 1차, 1차, 1차니까 그 앞에 개수들만 확인하시면은 분모는 루트 9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6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뒤쪽은 그냥 기본 계산, 루트 계산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수 부분은 어떻게 한다? 정수 부분을 먼저 찾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식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 또 하나의 유형은 문제 2번. 문제 2번 한번 보세요. 구하라고 한 거는 리미트 an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an에 대한 설명이 식으로 바꿀 수 있는 형태로 주어집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A1이 1이고 우리가 많이 봤던 수열에서 공부했던 AA 플러스 1이 2 곱하기 루트 AN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점화식이잖아요. 점화식을 풀면 돼요. 얘를 정리하기 위해서 루트는 지수로 AN의 2분의 1승. 그럼 느낌이 앞항을 여기에 넣으면은 2분의 1승하고 앞쪽에 2만 곱하면 된다. 이걸 계속 어떻게 하라고요? 2항, 3항, 4항 규칙만 찾아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A2는 A1을 여기에 넣습니다. 그러면 1의 2분의 1승이니까 얼마? 1 곱하기 2니까 2. A3는 천천히 앞에 2는 있고 2 곱하기 2를 여기에 집어넣었더니 2의 2분의 1승. A4는 다시 한번 2는 여기에 있고 이놈을 여기에 집어넣었더니 2분의 1승이 여기 곱해져서 2의 2분의 1승, 2의 4분의 1승. 규칙 알겠죠? 똑같은 놈인데 지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쓰면은 10번째, n번째 AN은 꼭 찾지 않아도 돼요. AN을 찾지 말고 그냥 이 상태를 보면서 2 곱하기 2에 2분의 1승 곱하기 2에 4분의 1승 곱하기 2에 8분의 1승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미수가 같은 놈들이니까 지수끼리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해놓고 어떻게 하는데요? 여기 이 부분만 지수 부분만 정리를 하면 되죠. 지수 부분이 첫 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이고 무한등비 개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면은 첫 항 1 빼기 2분의 1이니까 얘가 얼마가 된다? 2가 돼서 지수 부분이 2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 4.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뒤쪽도 거의 다 비슷해요. 문제 3번도.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특별한 거 없습니다. 특별한 거 없고. 무한수열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루트를 지수로 바꿔주면 돼요. 봐요.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첫 항이 루트 5예요. 얘는 5의 2분의 1승이네. 두 번째 항은 루트 5니까 천천히. 이놈은 5의 2분의 1승 곱하기 이놈은 루트의 루트니까 5의 4분의 1승이에요. 그 다음 놈은 5 루트 5 되어 있는데 얘도 여기가 5의 2분의 1승이고 여기가 5의 2분의 1승에 또 2분의 1승이니까 5의 4분의 1승이고 여기가 5의 8분의 1승이네. 이런 식으로 가는 놈이에요. 그러면 이게 A1, A2, A3인데 이게 무수히 반복되면 어떤 모양이 되겠냐고 이거죠. 요게 아니고 이쪽을 보면 됩니다. 5의 2분의 1승 곱하기 5의 4분의 1승 곱하기 5의 8분의 1승 곱하기 5의 16분의 1승 곱하기 이렇게 나올 거잖아. 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조금 전에 본 대로 5의 2분의 1승 더하기 4분의 1승 더하기 8분의 1승 더하기 이게 무수히 반복될 거고 여기 지수 부분이 첫 항이 2분의 1, 공비가 2분의 1인 무한등비급수라서 1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5의 1승이구나. 답은 5. 이렇게 풀면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AN을 식으로 바꿀 수 있는 조건이 꼭
점화식만 나오냐면은 다른 것도 나오겠죠. 다른 것도 나오는데 그 얘가 4번입니다. 문제 4번. SN이 n 곱하기 2의 n승일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나누기 sn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얘를 보면서 뭘 해야 될지를 먼저 결정하셔야 돼요.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an이나 sn을 식으로 바꿔야겠죠? an이나 sn을 식으로 바꾸려면은 조건을 비교해 보니까 sn은 똑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n 곱하기 2의 n승 쓰면 되고 그럼 an 부분만 신경을 쓰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an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했더니 우리가 배웠던 게 있어요. sn에서 sn-1을 빼면 뭐가 나온다? an이 나온다잖아요. 그러니까 sn 밑에 sn-1을 넣으면 천천히 n일 때 n자리, n-1일 때는 n-1 그리고 2의 n-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n은 n 곱하기 2의 n승 빼기 n-1 곱하기 2의 n-1승인데 불행히도 학생들이 이거 계산을 잘 못하는데 자 미수가 숫자일 때 더하기 빼기 계산 잘해야 됩니다. 해볼게요.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2의 n-1승도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이런 겁니다. 2의 n승도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예요. 똑같아요. 대신에 이쪽이 이쪽보다 몇 개 많아요? 한 개 많아요. 그래서 요 놈과 요 놈이 인수분해 되는 놈이구나 하는 걸 알아내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은 2의 n-1승 개수가 작은 걸로 묶어내면 여기에는 그냥 마이너스 n-1이 되고 여기에는 n하고 2가 몇 개 남는다? n하고 2의 1승이 남아요. 그래 이렇게 곱해져야 2의 n승이 되는 거죠. 요걸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풀어보면 2n 빼기 n이니까 n 빼기 1 더하기 1 곱하기 2의 n-1승이구나. 그래서 an이 n 플러스 1 그리고 2의 n-1승이구나. 이까지 했고 이제 극한각 계산해 주면 되는데 이것도 학생들이 정리하라고 미친 듯이 풉니다. 아닙니다. 2의 n승하고 2의 n-1승 똑같다고 했습니다. 방금. 약분돼요. 약분되면은 이쪽이 한 개 많으니까 2가 남아요. 그래서 리미트 분모는 n 플러스 1 분자는 2n입니다. 이제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가장 큰 항만 비교를 해서 답은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 문제 자체는 sn에서 sn-1을 빼면 an을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요거는 어렵지 않은데 혹시 까먹었으면 다시 기억하면 되는데 요 계산 부분 인수분해 되는 거, 약분되는 거 요거 신경 써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게 리미트 an을 구하는데 an이 식으로 구할 수 있을 때였습니다. 5, 6, 7번은 문제 5, 6, 7번은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형태인데 수렴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렴에 대한 문제. 수열이 극한에 들어오면은 뭐가 수렴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말이 많은데 이게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구분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볼 때 뭐뭐가 수렴한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반드시 이 문제가 어떤 건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체크해 주세요. 등비냐와 낫이냐. 첫 번째. 두 번째는 급수냐와 그냥 수열이냐. 이걸 체크를 해 주세요. 낫은 등비가 아닐 때는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 배우면 되는데 이해를 하면 되는데 풀면 되는데 문제를 봤는데 수렴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등비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공비를 생각해 줘야 됩니다. 공비. 그리고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과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 달라서 등비 문제인지 수렴 문제는 등비 문제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등비 문제는 푸는 법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등비 수열의 수렴과 등비 급수의 수렴을 비교를 해볼게요. 등비 수열의 수렴은
등비 수열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첫 항이 A, 두 번째 항이 AR, 세 번째 항이 AR 제곱인데 수열이 수렴한다는 건 첫 항, 둘째 항, 셋째 항하고는 상관없어요. 뒤쪽에 갔을 때 AR의 몇 승? 무한대승. 그 다음에도 AR의 무한대승, AR의 무한대승 이렇게 나올 건데 등비 수열은 얘들이 다 같은 값, 0이 아니라도 돼요. 이것들이 다 같은 알파 값을 가지면 수렴할 거예요. 그래서 등비 수열이 수렴하려면 얘들이 다 같은 값을 가져야 되는데 그 조건은 이런 경우예요. 공비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면은 요게 다 뭐가 된다? R의 무한대승이 0되거든. 그럼 0 곱하기 A 해봤자 뭐가 돼? 0되지. 그래서 이거이면 전부 다 0000으로 수렴합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공비가 R이 1이면 뭘로 수렴해? 이거는 0000으로 수렴하고 R이 1이면 전부 다 뭐가 돼? R의 무한대성, 1의 무한대성 뭐가 돼? 1이지. 전부 다 AAAA로 수렴합니다. 나머지는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비 수열이 수렴한다는 말은 이 뒤쪽이 다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고 같아도 된다. 같으면 여기가 AAAA로 수렴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등비 급수의 수렴은 얘들을 다 더한 겁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은 앞에서 봤다시피 R 빼기 1, R 빼기, 이게 아니죠. R의 뒤쪽에 쓰는 게 더 편합니다. 1 빼기 R, 1 빼기 R의 무한대성 곱하기 A인데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를. R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이면 여기가 0 돼서 우리가 아는데도 1 빼기 R의 A를 쓸 수 있지만 R이 1이면은 여기가 뭐가 돼? 0 되지. 분모가 0 되는 게 가능해? 안 가능해? 안 가능해. R이 1보다 큰 숫자 같으면 여기가 무한대로 튀어버려. 그럼 분자는 마이너스 무한대, 분모는 숫자. 수렴해 안 해? 안 해. 그래서 등비급수가 수렴한다는 말은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둘 다 비슷해요. 둘 다 비슷한데 차이는 뭐냐면은 등비급수 다 더한 거일 때는 분모가 1 될 수가 있다, 0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R이 1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비급수의 수렴은 1이어도 되고 등비 수열의 수렴은 1이어도 되고 등비급수의 수렴은 1이면 안 된다. 둘 다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이기는 하다. 이걸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5번처럼 무한 등비 수열이 수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달라고요. 이거는 계산하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렴하도록 하는 x의 범위를 확인하라고 했으니까 하도록 하는 조건을 찾으랍니다. 천천히 문제를 읽을 때의 느낌부터 볼게요. 수렴이라는 단어를 보면 여러분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등비냐 아니냐. 얘는 지수가 변해가죠. 등비 맞습니다. 등비이면서 문제에서 체크 2 수열이냐 급수열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등비 수열이 수렴한다고 문제에 정확하게 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등비만 나오면 공비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사이인데 수열이니까 1이어도 되구나. 결국 요렇게 되어라는 뜻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뭘 찾아야 돼요? 공비를 찾아야 되죠. 자, 공비를 찾는 방법은 복잡해요. 문자가 많으니까. 아니지. 수열 표시는 누구만 본다? n만 보는 거예요. n에 1, 2, 3, 4를 넣어보면은 안쪽은 안 변하고 가로에 1승, 가로에 2승, 가로에 3승 이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공비가 누구예요? 가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수열의 공비가 2분의 3x 플러스 1인데 이 등비 수열의 이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이 공비가 뭐와 뭐 사이여야 된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야겠구나. 그리고 1쪽에는 등호가 있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풀라는 거구나 라고 했고,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면 됩니다. 양변에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 3x 플러스 1이 2. 그러면 3x는 1을 빼면 1, 마이너스 3. x는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하고 3분의 1 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등비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 6번. 문제 6번도 수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수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체크를 뭐부터 해야 돼? 등비인지 아닌지부터 해야 됩니다. 식의 모양을 보니까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있는데 이놈의 n승이 수렴이래요. 수렴이야? 그러면 이 문제를 봤더니 지수가 변해가니까 뭐야? 등비고 시그마니까 뭐야? 급수야. 등비 급수가 수렴한다고? 그러면 공비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면 되고 1이면 안 되겠다. 요까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공비가 요 사이여야 되는데 공비를 찾아야 됩니다. 이것도 보면은 가로에 1승, 가로에 2승, 가로에 3승 이렇게 변해가니까 공비가 가로 그 자체 누구?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으면 되겠구나. 이 부등식을 풀라는 얘기구나. 풀면 됩니다. 푸는데 문제가 두 개예요. 이쪽 부등호가 만들어내는 문제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이고, 이쪽 부등호가 만들어내는 문제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1보다 작다예요. 자, 그런데 이런 거 풀 때 학생들이 착각합니다. 이거 주의해서 보세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예요.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근데 요런 거, 요런 모양을 잘 기억해 두세요. 당황스럽습니다. x 제곱 마이너스 x, 여기하고 여기 개수가 같죠. 그리고 여기 숫자가 양수죠. 이럴 때 얘의 답이 특별합니다. 완전적으로 고쳐보세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반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플러스 4분의 7로 하면 이게 2죠.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7이에요. 어때요? 이 식은 4분의 7 더하기 제곱이에요. 이 제곱이 음수가 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4분의 7 더하기 음수가 아닌 놈. 전체적으로 4분의 7보다 작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x에 어떠한 값을 넣어도 4분의 7보다 같거나 큽니다. x에 뭘 넣어도 0보다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놈의 답은 1번 답은 모든 실수 x입니다. 답이 특별한 형태 꼭 기억을 해주세요. x제곱과 x의 개수가 둘 다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 답이 특별하게 나올 수도 있다. 완전 제곱으로 고쳐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절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하니까 저절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 만족하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풀면 됩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0보다 작다고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니까 따라서 x가 0하고 1 사이다. 둘 다 만족하는 거는 여기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7번은 약간 특이하고 복잡해 보이는데 천천히 모양을 찾으면 됩니다. 천천히.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형태죠. 시그마 R의 n승의 무한대가 이놈이 수렴이라고 합니다. 수렴하는 놈을 찾아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1번, 2번만 조금 볼게요. 1번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R의 n승 플러스 R의 2n승. 보기 1번을 보면서 이 문제의 뜻을 해석해 볼게요. 수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치수가 변합니다. 무슨 수열? 등비수열. 그러면은 등비수열이고 수열이야 급수야? 급수. 시그마니까 급수. 이 등비급수가 수렴한다라는 말은 이놈의 공비가 누구야? R인데 R이 마이너스 1과 1, 1대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요게 첫 번째입니다. 이 조건을 올바르게 해석한 거. 그냥 R의 범위를 준 거예요. 그러면 이놈이 수렴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었는데 그러면 이 수열은 어떤 놈인가를 봤더니 R의 n승은 R 더하기 R 제곱 더하기 R 3승 이런 거니까 이것도 등비급수예요. 그러면서 공비가 R이에요. 근데 R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이 새끼는 수렴한다 안 한다? 수렴합니다. 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A라는 값을 갖겠죠. 그럼 이놈도 보면 이놈은 R의 제곱 더하기 R의 4승 더하기 R의 6승이에요. 그럼 이놈도 등비수열이고 이놈의 공비는 R 제곱입니다. 그런데 이제 R 제곱이 이놈을 수렴하게 하는 조건이냐 아니냐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걸 뭘 보고 하라는 얘기? R 보고 하는 거예요. 봐봐. R이 마이너스 1과 1이니까 R 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0.9 1보다 작은 숫자를 곱해가지고 1보다 클 수가 있어요? 없죠. 마이너스 0.9 곱하기 마이너스 0.9 그렇게 해도 1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크기가 1보다 작은 숫자는 1을 안 넘어갈 거고 R의 제곱이니까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사이겠구나. 그래서 이놈의 공비는 0하고 1 사이인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반드시 이쪽도 수렴할 거고 수렴하는 값이 뭔가가 나오겠지. 2개. 그럼 2개를 더해봤자 수렴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은 반드시 수렴하는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2번의 공비, 3번의 공비 다 찾으면 됩니다. 3번 같은 경우 학생들이 분수식이라서 헷갈려 할지 모르겠지만 해볼게요. 3번은 어차피 정리하면 똑같은 거예요. 2에 R의 n승 플러스 마이너스 R의 n승이라고 했을 때 2를 묶어내고 나면 2분의 1의 시그마 무한대까지 R의 n승 더하기 마이너스 R의 n승이고 그러면 이쪽을 보면은 요거랑 똑같은 놈이죠. 공비가 R이라서 수렴하고 이쪽을 보면은 마이너스 R의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R의 3승 이러니까 이놈은 공비가 마이너스 R이네. 그런데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마이너스 R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겠네. 그러니까 이놈도 수렴하는구나 이런 걸 찾으라는 겁니다. 자, 공비만 찾으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거는 4번과 5번입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부등식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4번을 보시면은 얘도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R-1의 n승이에요. 이놈이 수렴하는가 안 하는가를 조사하려니까 뭘 조사해야겠다? 공비를 찾아야겠다. 근데 공비가 가로가 공비예요. 가로의 1승, 가로의 2승. 그래서 이놈의 공비가 R-1 나누기 2인데 이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만 있는지 그걸 벗어나는지를 확인하면 이 수열이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찾나요? 이걸 보고는 아무런 계산이 안 되죠.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R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R의 범위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 식을 순서대로 만들어 가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R이 있죠. R에서 뭘 빼야 돼요? 1을 빼야 돼요. R 빼기 1은 여기서 1 뺀 0하고 마이너스 2 사이일 거고 그럼 여기까지 만든 거죠. 2로 나눠야 돼요. R 빼기 1 나누기 2는 2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예요. 이게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구나.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벗어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수렴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5번은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R승 빼기 1. 비슷하지만 이놈의 공비는 2분의 R 빼기 1입니다. 자, R을 이용해서 이걸 만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뭘 해야 돼요?
2로 나눠야 됩니다. R 나누기 2는 여기서 보고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빼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뺀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3 어때요? 마이너스 1 바깥쪽의 값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고 보장할 수 없고 그것보다 밖에 있는 값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새끼는 항상 수렴한다고 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놈이 항상 수렴한다고 보장이 안 되는 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5, 6, 7 다시 한번 수열의 수렴 조건 중에서 만일 수렴이라는 단어를 봤는데 문제에서 나오는 시기, 등비라면은 우리는 뭘 찾아야겠다? 공비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야겠다.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거는 무조건 확실하고 수렴하면은 단, 등비 수열일 때는 공비가 1이라도 되고 등비 급수일 때는 1이면 안 된다. 이걸 정확하게 기억할 것. 자, 여기까지가 등비 수열의 수렴이었고 8, 9, 10번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활용 형태입니다. 뭐냐면은 식세우기인데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할 때 이 식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자, 문제 8번은 조금 어려운데 농도가 나오면 어렵죠. 그런데 농도 문제는 참고. 농도 문제는 소금물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절대로 농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전체의 양과 소금의 양으로 바꿔서 풉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체 200g이고 그 안에 소금 40g 있다. 그러면은 이게 몇 프로인지 농도로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봐봐. 200일 때 40 있다고 했으니까 100일 때는 얼마 있겠다? 20. 100개 중에 20개니까 몇 개? 20%. 이렇게 상식적으로 바꿔서 풀 수 있기 때문에 농도라는 식을 100분의 얼마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이런 거 쓰지 않고 항상 전체의 양과 소금의 양으로 구분해서 분석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천천히 읽어볼게요. 6%의 소금물 100리터가 있다. 처음에 그 다음에 매일 40리터 사용, 그 다음에 6% 소금물 50리터 채워넣고 그 다음에 다음날까지 물 10리터 증발. 자, 이게 무한히 반복됐을 때 농도는 이걸 물었는데, 자, 천천히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읽을 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가다 보면은 따질 수는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그렇게 풀지는 않을 건데 따지는 법. 따질 때 농도를 따질 때는 절대로 농도 자체를 직접 따지지 않습니다. 뭘로 한다? 전체 양과 소금의 양으로 하세요. 봐요. 첫날인데 첫날 6% 소금물 100리터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의 양은 몇 리터 있어요? 100리터 있고 소금은 봐요. 100리터 중 6%니까 몇 개 있었겠어요? 6리터 있을 겁니다. 이게 첫날입니다. 그 다음에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얘 따로 하는 게 좋아요. 봐요. 40리터 사용했죠. 스텝 1은 40리터 사용하니까 몇 리터 남아요? 60리터 남죠. 우리는 남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 다음에 6% 신경 쓰지 말고 50리터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은 두 번째 단계는 60 플러스 50이 될 거고, 세 번째는 10리터가 증발한 거죠. 그럼 여기서 60 더하기 50 빼기 10이니까 이게 다음날의 양 얼마? 100리터. 그러니까 전체 양은 하루가 지나든 이틀이 지나든 사흘이 지나든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의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만 생각하면 돼요. 소금의 양도 변하는 방법 잘 보세요.
처음에 6리터가 있었죠. 근데 40리터를 사용했는데 이게 소금물 40리터를 사용하면은 물만 빠져나가? 아니죠. 소금도 같이 빠져나갑니다. 그럼 얼만큼 빠져나갔고 얼만큼 남았느냐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00개 중 40개가 빠져나왔지, 전체도. 그러니까 100개 중 60개가 남았잖아. 10분의 6이 남은 거야. 그러니까 소금도 본래 있던 양의 얼마? 10분의 6만큼 남을 거예요. 10분의 6만큼 남는다. 10분의 4만큼 빠져나가고 10분의 6만큼 남았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50리터가 들어오는데 이게 몇 프로 소금물이 들어와? 6% 소금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소금은 얼만큼 들어왔을까 합니다. 소금은. 이 50리터 중에 6%가 소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00리터 중에 6개 있었을 건데 50리터 중에는 몇 개가 있었겠다? 3개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 3. 그리고 물이 증발할 때는 물만 증발하지 소금은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6 곱하기 10분의 6 더하기 3. 이게 하루가 지났을 때의 소금의 양입니다. 그래서 전체 양은 안 변하고 소금의 양은 변한다. 이런 식으로 따져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해요. 이걸 한 다음에 또 처음부터 또다시 이게 반복돼요. 굉장히 복잡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런 문장을 분석할 때 적어도 농도를 직접 분석 안 하고 전체의 양과 소금의 양의 변화만 분석한다. 이거고. 두 번째, 이 문제를 실제로 푸는 또 하나의 테크닉은 이겁니다. 무한반복입니다. 문제를 읽어보면은 똑같은 짓을 무한반복할 때 식 세우기, 점화식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봐요. 처음 신경 쓰지 마. 매일 벌어지는 일이 1, 2, 3단계예요. 자, 어떻게 되냐면은 전체의 양은 신경 쓰지 마. 여러분들은 뭐만 생각하자? 소금의 양만 생각합시다. 자, before.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전체 양은 지금 계속 100리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양은 생각하지 말고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어느 날 소금의 양을 xn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1, 2, 3단계를 거치고 나면은 다음날 f. 다음날의 소금의 양 xn 플러스 1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변해서 이놈이 되는지 관계식만 문제에 따라 사용하면 됩니다. 잘 봐요. 100리터 중 10리터를, 40리터를 사용했으니까 10분의 6이 남을 건데 소금의 양도 10분의 6이 남을 거다. 그래서 xn이 있던 게 10분의 6 xn이 될 거고, 그 다음 단계로 가면 6%의 소금물 50리터가 들어오니까 이 안에는 소금이 몇 리터 있다? 3리터가 있다. 그래서 소금이 여기에 남아있던 거에다가 3리터가 들어오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물이 10% 증발해봤자 소금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다음날이 되었다. 그래서 관계식이 완성됩니다. 다음날의 소금의 양은 10분의 6 xn 플러스 3이란 걸 알게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게 무한히 반복된다니까 우리는 리미트 xn을 구하면 되고, 이 점화식 엄청 강조했죠. 수열의 극한 기본에서 이런 점화식이 나왔을 때 공식으로 풀 수도 있지만 공식으로 풀지 말고 리미트 xn을 알파로 넣으면은 얘도 알파, 얘도 알파가 될 거다. 알파 이퀄 10분의 6 알파 플러스 3. 따라서 10분의 4 알파가 3. 알파는 3 곱하기 4분의 10. 그래서 30 나누기 4. 4, 7, 28. 그래서 얼마? 7.5. 그리고 내가 구한 건 리터. 됐죠? 소금의 양을 구했습니다. 7.5리터가 있대요. 근데 전체 양은 얼마래요? 100리터 중에 7.5리터가 소금이랍니다. 농도는 얼마겠어요? 0.075. 이렇게 나중에 고치면 됩니다. 퍼센트로 고치면 7.5%. 어떻게 답을 써도 상관없다. 자, 그리고 요 점화식 마무리하는 거 잘 안 되는 학생들은 반드시 앞에서
수열의 극한 기본에서 찾아서 연습을 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왜냐하면 9번, 10번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풉니다. 요점하식이 어디냐면은 수열의 극한 중에서 두 번째 강의쯤에 찾아보면은 있을 겁니다. 뭐냐면은 불필요한 조건들, 불충분한 조건들이 나와 있을 때 푸는 방법. 여기에 보시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9번, 문제 10번도 같은 거니까 식 세우는 것까지만 연습을 하겠습니다. 2500리터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물탱크에 1200리터가 담겨 있는데 아무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어떤 양이 있는데 똑같은 짓을 뭘 하냐면은 12%의 물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한대요? X리트를 추가한다. 이걸 N번 반복한다. 근데 무수히 반복한다. 이겁니다. 잘 봐요. 직전의 양이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이걸 무한히 반복하잖아요. 직전의 양을 AN으로 잡고 그 반복이 끝났을 때를 AN 플러스 1로 잡았을 때 해볼게요. 12%를 사용하면 남기는 얼마가 남아요? 88%가 남을 겁니다. 그래서 0.88 AN 이렇게 쓰고 X리트를 추가하면 여기 이만큼 남아 있는 데다가 X가 더해지는 거죠. 그랬더니 뭐야? 다음 양이 된 겁니다. AN 플러스 1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AN과 AN 플러스 1의 점화식을 찾았어요. 이때 무수히 반복되니까 리미트 AN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알파로 놓고 여기를 0.88 알파 더하기 X가 여기 알파. 따라서 0. 요거 넘어오면은 1, 2 알파가 X 리미트 A는 알파랑 같으니까 X 나누기 0.12. 그래서 리미트 A를 구했어요. 요게 2000보다 같거나 작다니까 넘겨서 계산하면은 X를 구할 수 있겠네요. 이런 거고. 10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을 딱 보고 학생들이 이 넓이 어떻게 구해? 뭔가 복잡할 것 같아 하면서 포기하는 학생 많은데 그림을 딱 보는 순간에 앞에 걸 이용해서 다음 걸 만들잖아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때? 뭘 생각해내야 되면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관계식만 세우면 되는 겁니다. 직전과 직후. 잘 봐요. 그림이 있고 또 그림이 있고 그림이 있고 그림이 있는데 그림이 뭐 색칠해 놓고 그 다음에 또 색칠해 놓고 이렇게 하살표 되고 플러스 12파이 플러스 12파이 이렇게 되어 있고 리미트 SN을 구하라고 하는데 SN은 뭐래요? SN은 원의 넓이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짓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걸 하나 잡아서 이걸 SN이라고 하고 이걸 SN 플러스 1이라고 할 때 두 개의 관계식만 세우면 된다고요. 자, 근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여기서 이 그림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이 원을 4분의 1로 쪼개래요. 쪼개면 얼마? 4분의 1 SN. 그런데 여기에다가 12파이를 더하면은 다음 원, 이 원 전체의 넓이가 나온대요. 이게 SM 플러스 1. 이게 다예요. 답니다. 그래서 관계식을 보니까 SM 플러스 1이 4분의 1 SM 플러스 12파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리미트 SN은 알파로 놓고 여기를 알파, 여기도 4분의 1 알파 플러스 12파이. 그러면 4분의 3 알파가 12파이니까 알파는 12파이 곱하기 3분의 4. 그래서 뭐 16파이.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 거죠. 자, 관계식만 알면 됩니다. 단 하나. 수없이 강조했던 그 점화식. AN 플러스 1 이퀄 3분의 1 AN 더하기 4 이렇게 앞항에 숫자 곱하고 숫자 더했을 때 리미트 AN 구하는 방법. 이 점화식은 얘를 알파로 놓고 여기 알파로 고친 다음에 알파 값만 구하면은 리미트 AN을 일반항을 구하지 않고도 바로 구할 수 있는 형태이다. 이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열의 활용, 실전 문제는 대부분 다 이런 겁니다. 그 마무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주어진 조건을 정확하게 읽고 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자,
자, 그러면 이제 수열의 활용 중에 자주 등장하는 두 가지가 남겠죠. 하나는 무한급수에서 그림. 막 그 똑같은 삼각형 여러 개 나오는 거. 요거 하나 있을 거고, 그림을 처리하는 거. 중등기하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낼 게 없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삼각함수 배웠던 거. 예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걸 이용해서 이 식이 어떤 숫자를 나타내는지를 알아라고 하는 게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다음 단원에서 두 단원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